안녕하세요. 박민영입니다. 자, 투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 사람에게 던져봤습니다. 대다수가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은퇴를 하기 위해서 혹은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부동산 투자자들 내가 샀던 가격만이라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투자 목적은 이제 매입과 회복 혹은 매수과 회복이 되어버린 것일 텐데요. 여러분의 잃어버린 투자의 목적 저희가 다시 한번 교정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일단 여러분의 궁금증부터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실 번호는요, 02 누르시고요. 2077-633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혹은 문자로 연락 주실 분들 계실 겁니다. 027-0300번, 300번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와 직접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민 해결 도와주실 분으로는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은요, 이렇게 대표님을 모시고 저희가 한 주간에 혹은 앞으로 우리 시장에 영향 있을 만한 정책적 이슈를 놓고 또 그에 따른 전략도 한번 세워보는 시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핫 키워드는 무엇일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면서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의 장단점을 짚어봅니다. 올해 전국 재개발, 재건축 일반 분양 예정 물량이 약 2만 6천여 가구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은 강남과 위례, 동탄, 지방은 부산, 대구, 세종시가 줄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일이었죠. 양도세 중과제도가 10년 만에 폐지가 됐습니다. 이 다주택자들에게는 호재가 될 텐데요. 이 정부 측에서는 이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공급자로서 역할을 좀 해주길 바라긴 하는데요. 이 대표님이 봤을 때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닌지 그 이해 득실 좀 한번 따져주세요. 네, 우선 그 임대사업자라는 부분이 네. 이렇게 많이 좀 얘기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네. 하는 부분은 이렇게 이제 그 수익형 부동산으로 주택을 이렇게 구입하시려는 분들도 많고요. 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금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주어졌을 때 공급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봤을 때 공급적인 측면은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될 경우에 그런 혜택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네. 부분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우선 임대사업자로 했을 때 여러 가지 그 혜택은 많죠. 우선 취득세부터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이런 세금 혜택은 분명히 네.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그런 좋은 혜택을 주면서 일단은 5년 동안은 팔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취지거든요. 조건이 하나 붙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5년 이내에 또 단기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주택으로서 구입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1, 2년 안쪽으로 내가 좀 매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거든요. 5년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해득실을 잘 따져서 보유를 하거나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지 말할지를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투자의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황금성 부분, 회전율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면서 이해득실을 찾고 움직여보자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이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의 분양 예정 물량이 한 2만 6천여 가구로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지난해보다는 조금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네. 지난해 재건축 시장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2013년 통틀어서 주택시장 중에서 좀 가격이 올랐다라고 한다면 재건축 시장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일부 이제 강남권이라든지 유망 지역의 재건축 어떤 투자 열기가 조금 뜨거웠다라는 거는 일단 사업 속도라든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 조건이 맞물려서 투자 수요가 몰렸고 네. 그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반등을 했고 많은 곳은 뭐 1억 5천 이상으로 이제 가격이 좀 올라서 준 케이스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투자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었던 게 2013년에
한 해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아니었나 싶은데, 자, 올해 그 재건축 같은 경우는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일반 분양 물건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네.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2만 6천 세대 가구가 이렇게 가는데, 그 중에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 유망 지역에 재건축이 되는 곳, 보통 통상적으로 재건축이라고 본다면 그래도 아파트를 허물어서 되는 곳이기 때문에 좀 입지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하고,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어떤 그 입주적인, 즉 그 실수요적인 측면에서 거주를 목적으로 했을 때는 제가 좀 일부라도 좀 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대신에 투자적인 측면보다도 실거주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꼼꼼히 그 지역이라든지 네. 분양 금액이라든지 평형이라든지 이런 거를 살피셔서 좀 구입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보이네요. 네, 시세 차익이냐 혹은 실거주냐, 이 투자의 목적에 따라서도 또 접근 방식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키워드는 무엇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4년 가보년 청마해를 맞이해 올해 부동산 시장 상승 가능성을 키워드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올해가 가보년 청마의 해입니다. 이 파란발, 또 해외에서는 이걸 유니콘으로 상징을 하더라고요. 네, 행운의 그렇습니다.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러는데, 이 말의 기운을 좀 잘 받아가지고요. 정말 부동산 시장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인지 일단은 기대감이 좀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대표님께서는 올해도 좀 다소 부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집값 판다면 살 사람 수요자가 이제 많아졌어야 네. 되는데 2013년을 통틀어서 본다면 일단은 미친 전셋값이라는 그쵸, 전셋값에 전셋값도. 대한 네. 화두가 사실 대표적이었고, 그게 이제 어떤 집을 사지 않으려는 부분의 심리적인 작용 때문에 4월 1일 또 8.28 대책을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거래 활성화, 즉 집을 좀 사고자 하는 그런 혜택을 주는 측면에서 했는데, 어느 정도 기여한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전체적인 집값을 이제 상승시키는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영향은 일단 2014년도에도 마찬가지 어떤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얼마만큼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혜택을 주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과연 그 올해 청마 네. 해처럼 집값이 좀 뛰어오를 거를 우리 시청자분들은 모두가 기대를 하겠지만 기대가 될 만한 그런 집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14년에 좀 주목해야 될, 즉 가격 상승이 좀 예상될 수 있는 집값은 집은 또 어떤 곳으로 네. 선택을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제가 도표를 좀 그려왔거든요. 네네. 아주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고 쉬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2014년 가격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부동산 집이라고 한다면 우선 서울이 되겠죠. 지역적으로요. 네, 자, 2010년 이전에 어떤 그 서울과 비수도권이 아닌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의 어떤 차별화가 벌어졌다면 지금은 좀 축소돼서요. 오히려 서울로의 회귀 현상이 계속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서울에 집을 마련한다라는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건축, 서울 내부에 있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거주를 목적으로 구입을 해도 면밀히 살펴보신다면은 괜찮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이고요. 자, 또 하나 지금 신축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네 가지를 네. 들고 나온 거는 다 앞에 시옷자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네요. 예, 그렇죠. 예, 이렇게 서울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또 수익형이라든지 또 소형이라든지 이 소액, 이거는 2014년도에도 집값으로는 강세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노후된 주택과 신축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평균적으로 한 신축이 100이라면 노후된 주택이 70 정도 차지하는 정도 비율로 이렇게 차이가 벌어져 있는데, 좀 어떤 그 거주 여건이 굉장히 그 뚜렷하고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신축하고 노후된 주택의 차이가 2배입니다. 따라서 신축이 100이라면 노후된 주택, 즉 2000년 이하의 그런 주택 같은 경우는 50 정도밖에 보이질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점점점 파급 효과가 넓어지면서 신축과 노후된 주택의 차이가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신축은 최소한 가격이 그대로이거나 상승할 여지가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한 지역 같은 경우는 집값으로는 그대로이되
전세 금액은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청마처럼 뛴다라고 하는 거는 집값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신축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수익형이죠. 사실 이 그 부동산의 그 많은 부분들이요. 이 주택 중에서 일단은 그 아파트라든지 그냥 일반 빌라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은 옛날하고 틀리게 상가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덧붙여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많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원룸이라든지 좀 작은 소형 투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형으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 굉장히 그 집값 상승에 대한 그 여력, 어떤 기대감도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여기다 덧붙인다면 그런 지역이 혹여라도 좀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아마 일석이조, 아마 일석삼조까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지금 서울, 신축, 그리고 수익형을 말씀을 드렸고요. 끝으로는 소형이죠. 자, 지금 그 어떤 소비, 주택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요. 그전에는 소유 개념이다. 네. 즉, 내가 집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게 60평짜리다. 그 이상 대형 아파트다. 라고 하는 거 하고 또 20평대다라고 하면 뭔가 소유 개념에선 대형평이 뿌듯함을 느꼈었는데요. 그쵸. 요즘 같은 경우는 이 그 주거 트렌드가 소비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대형평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죠. 근데 소형평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고 인식 실속적으로. 자체가 바뀐 거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굳이 이렇게 그 뭐 대형 어떤 그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나한테 맞지 않는다면 굳이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처럼 주택도 마찬가지 소형 또 소액으로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소액이라는 부분도 그렇죠. 지금 양도세라는 부분에 취득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 이제 평생 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6억 이하 같은 경우가 1%다라고 하면 이렇게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주택이 당연히 유리할 것이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은 유념을 해서 주택을 보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구입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서울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수익형이라든지 소형, 소액에 접근을 해서 가져간다라고 하면 최소한 손해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2014년 청마의 해, 이 청마처럼 뛸 수 있는 요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소형 면적, 그리고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신축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하셨는데요. 이 조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충족을 시키는 매물 정보, 이 부동산을 좀 들고 오시면 전화를 주시면 그게 정말 갈 것인지 아닌지 저희가 또 전화 상담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핫 키워드를 중점적으로 해서요. 전략들을 세워봤습니다. 이분의 무료 세미나 소식도 있거든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윤환 대표가 무료 세미나를 엽니다. 부동산 투자 시크릿 지역과 종목을 집중 분석하는데요. 1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고요. 02797-0300번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 자, 부동산 투자 시크릿. 많은 분들이 시크릿 하면 뭘 알려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어떤 얘기 주로 다루십니까? 일단 뭐 투자식 비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에서 드릴 수 없는 내용을 사실은 세미나를 통해서 뭔가 좋은 정보를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지금 그 사실 시장도 불안하지만 직접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정말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고요. 네. 또 작은 금액 뭐 4천, 5천만 원 이런 소액 갖고도 뭘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 오셔서 내 고민, 즉 매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부분하고요. 네. 또 어떤 부분을 사야지 정말 이 시장에서 최소한 손해보지 않고 성공을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 비밀을 열어드리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에서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신축 부동산 정보에 관련해서도 언급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직접 가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연락 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전화벨이 많이 울리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가장 빨리 전화 주셨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어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시죠? 예, 그 도봉구 창동 네. 그 주공 1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네. 예, 이번에 매도 시점이 네. 옳은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그냥 갖고 있는 게 괜찮은 건지 좀 궁금해서요. 아, 알겠습니다. 매도 시점이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도봉구 창동 주공 1단지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지라는 전략 저희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창동에 있는 주공 1단지 아파트를 보유를 하고 계세요. 네. 아마 지금 거주를 안 하고 있고 네. 임대를 놓고 계신데, 네. 자, 우선 이렇게 가죠.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는 네.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서 가격이 오를 만한 소재는 특별히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예. 자, 지금 누구든지 집을 사려는 기대감이라는 게 없으면 네. 집값이 오르든 아니면 뭐 리모델링을 하든 이런 부분이 없으면 집을 사려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 물론 여기 같은 경우는 좋은 호재거리는 있어요. 인근에 이제 뭐 창동역하고 노원역 근처에 네. 창동 차량기지라든지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네. 어떤 복합 문화 공간으로 새로 거듭나는 그런 프로젝트가 서울시에서 이미 발표됐고 이제 지금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영향은 있을 것 같으되 직접적으로 여기에 영향을 미치려면 리모델링이라는 화두가 없으면은 집값으로는 집값 상승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근처에 있는 노후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뿐이 아니고 이미 노원구라든지 있는 많은 주택들이 경쟁자인데 그런 경쟁적인 공급량이 굉장히 많다는 부분이 집을 사는 데 있어서 꺼려지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800세대 정도에 지금 90년대 입주를 했는데 네. 가장 애매한 부분이죠. 리모델링이 없다면. 그래서 네. 여기 같은 경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축이라든지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기대감이 없다면 사실은 집값은 오르지 않을 게 분명하고 오히려 임대가는 또 오르겠죠. 근데 임대가가 오른 만큼은 또 2년씩을 기다려야 되는 텀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임대 만기 시점이 다가온다면 그때를 매도 타임으로 잡는 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체인지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요? 그 체인지는 그렇습니다. 부동산이라는 항상 상대평가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나은 게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예, 그 나은 거로 갈아탔을 때 2, 3년 후를 지켜봤을 때는 당연히 갈아타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지금이라도 매도하는 게 맞다는 소리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큰 기대하지 마시고 적절한 타이밍, 즉 전세 만기 시점 잡아서 이렇게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시청자님. 네, 고민하셨는데요. 임대 만기 시점쯤으로 해서 매도하시고요. 또 다른 기회 잡아보자 하셨거든요. 네네. 네, 또 다른 기회 혹시 고민하시고 계신 투자처가 있으시면요. 그때 다시 한번 또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지역에 대한 문의사항 갖고 전화하셨어요? 네, 시청자님. 예, 여보세요? 네네. 혹시 TV 함께 보고 계시면요. 네. 이 텔레비전 볼륨을 좀 낮춰주시면요. 저희랑 전화 네. 좀 직접 좀 더 편하게 내용 가능하거든요. 네. 어떤 고민 들고 계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네. 네. 어떤 부동산 가지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네. 어느 지역이요? 영동구. 영통이요? 예. 아, 수원 쪽에 있는. 예. 네네네. 수원시 영통에 있는 이 상가를 하나 가지고 계시고요. 예. 네, 얼마나 보유하고 계셨죠? 한 10년? 10년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상가에 대한 이 또 투자 전략, 앞으로의 전망 저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텔레비를 네. 봐야 되나? 방송을 들어야 되나? 자,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저랑 대화하시면 되는 거예요. TV 볼륨을 줄여주시고. 예. 자, 영통에 혹시 갖고 계신 상가가 아니, 근데 텔레비를 봐야 돼요. 방송을, 전화기를 들어야 돼요. 전화기를 드셔야 돼요. 아니, 방송에는 안 나오고요? 아, 시간 갭이 좀 있어서요.
예. 이렇게 예. 시청자님 한 몇 초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이 전화기로만 집중해 주시고요. 텔레비전은 잠시 꺼두셔도 괜찮아요. 아, 꺼도 돼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야기 한번 편하게 나눠보세요. 네. 자, 영통에 갖고 있는 그 상가 혹시 번지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번지요? 네네. 998-4도인데요? 9988-4요? 예. 네. 자, 지금 우선 그 지역을 살펴보니까 예. 여기가 이제 영통구 내에 있는 그 예. 상가 밀집 지역이에요. 예,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우선 그 상가를 봤을 때 지역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주거 지역 내에 있는 그 면적이라든지 세대수라든지 그거 하고 이 상가가 포진되어 있는 그 상가 면적 비율을 분명히 우선 찍고 가야 되는데 예. 통상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90년대 후반에 지어진 어떤 그 상가 비율 같은 경우는요. 예. 한 3% 정도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상가를 이용하는 측면에서 비율 자체가 좀 타이트하, 굉장히 좀 유리한 면이 있어요. 예.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구분 상가로 갖고 계신 거죠. 그 건물을 통째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몇 층이죠? 1층이요. 1층이요. 예. 지금 거래될 수 있는 금액하고 또 매월 들어오는 월세를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대체로 어느 정도 되죠? 100 좀 넘죠. 100만 원이 좀 넘어요. 예. 예, 그러면 거래될 수 있는 금액은 대략 좀 뭐 2억에서 2억 5천 요 사이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밖에 안 될까요? 아, 예, 일단은 예.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지역적인 부분 하고요. 예. 그 1층 구분 상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일단 또 좀 더 들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아, 가지고 있어도 예, 되겠어요? 더 가지고 가셔도 괜찮아요. 아, 우선은 이제 상가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예. 예전에 예. 2006년 이전 그 어떤 2006년부터 주거라는 그 테마가 굉장히 특징적으로 구입을 하는 수요자가 많았다면 그 예. 이전 같은 경우는 상가에 대한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근데 지나다 보니까 이제 경제 여건상도 그렇고요. 예. 상권이 그 확대되지 않고 임대가도 좀 줄어들고 이런 예. 부분 때문에 상가를 예, 그래요. 선호하는 비율이 좀 낮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근데 계속해서 이런 상가에 대한 수요자들이 어떤 줄어들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꾸준히 상가를 그 어떤 선호하는 그런 수요층들은 베이비부머 세대 같은 경우 은퇴를 앞두고 예. 그래도 상가 정도 하나가 제일 관리하기도 편하고요. 예. 임대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종목으로 본다면 수요층들은 꾸준히 있거든요.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는 추세고 아, 이런 그 상가 같은 경우는 알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아, 새로이 그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 상가들이 통상적으로 구분 상가가 한 3억에서 10억 정도까지도 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가격이 좀 무겁기 때문에 예. 거래하는데 지금 그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담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상가가 잘 활성화돼 있는 상태에서 예. 상가 활성화라는 부분이 기대되지는 않아요, 솔직히는. 근데 종목적으로 구분 상가인데 예. 금액선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로 끌고 가셔도 어느 정도 시세가 조금 아름아름 올려낼 수는 있다라는 부분이 수요 측면이 꾸준히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셔도 괜찮은 거예요. 아, 가지고 있어도요? 네, 가지고 있어도 되고 한 내년이나 내후년쯤 해서는 조금 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때 가서 좀 한번 마음이 바뀌셨다. 이거보다 더 나은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면 더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네, 시청자님. 네. 일단 상권도 괜찮은 지역이기 때문에 정답으로는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가지고 네. 계시다가요. 혹시 뭐 주변에 좀 변화가 좀 감지된다 싶을 때쯤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상담 시간을 꾸려봤습니다. 02-2077-6330번으로 방송 후에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인사 여기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나온 부동산 소식 전합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집을 팔았을 때 생기는 수익과 손익을 정부와 나누는 대신에 1%대의 저렴한 이자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공유형 모기지 제도. 지난해 시범사업 때는 인기를 끌며 로또 대출로 불리기도 했는데 확대 시행한 이후 반응이 시들해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1%대 금리의 공유형 모기지 지원 대상을 기존 3천 가구에서 15,000 가구로 5배 늘렸습니다. 공유형 모기지가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는데 기여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실제 지난해 10월 시범 사업을 이용한 2천여 가구 가운데 80%가 전세 세입자였습니다. 성과가 컸던 공유형 모기지는 2조 원으로 확대해서 12월 9일부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유형 모기지를 확대 시행한 뒤 한 달, 성과는 어떨까?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공유형 모기지의 신청 접수는 모두 2,020건, 금액은 2,620억 원입니다. 접수 54분 만에 매진 기록을 세운 시범사업 당시와 비교하면 열기가 한풀 꺾였습니다. 국토부는 겨울철 비수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지만 금융권에서는 일반 대출보다 엄격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수요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에는 2조 6천억 원이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일반 대출에서는 3년 동안 11.5% 정도로 받고 있는데, 그래서 공유형 모기지는 3년 동안에는 1.8%, 5년 동안에는 0.9% 이런 식으로 받다 보니까 일반 은행 대출에 비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좀 높은 편입니다. 이번 달부터는 양도세 면제 혜택도 없어 로또 대출의 명성은 한층 시들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전국에서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1년 사이 2,645만 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6,699만 원 올라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성동구와 영등포구, 강남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전국 분양 물량이 지난 2012년에 비해 수도권은 늘고 지방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서브는 지난해 전국 396곳에서 모두 22만 9천여 가구의 아파트가 일반 분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2년 전국 422곳 21만여 가구와 비교해 18,000여 가구가 증가한 수치인데 수도권은 2만 7,800여 가구가 늘고 지방은 9,500여 가구가 줄었습니다. 현대건설은 올해 8,600여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월 서울시 양천구 신정 4구역을 재개발한 목동 힐스테이트 431가구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힐스테이트 8,638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현대건설이 지난해 분양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친 3,060가구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입니다. 사업 유형별로는 재개발, 재건축 4,254가구, 도급공사 3,532가구, 자체사업 852가구가 공급됩니다. 잠시 6시엔 MTN투데이가 방송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올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부채가 전체 공기업 부채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승원 국토교통부 장관은 각 공기업의 경상경비 10% 이상 절감 등 자구 노력을 위한 계획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가격 비교 없이 아울렛에서 물건을 구입했다가 손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형 아울렛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제품들의 가격이 일반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명 식품업체들이 대리점에 적용해오던 반품 정책을 일제히 축소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 재고가 많은 도소매업자들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일 오후 6시 MTN투데이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공유형 모기지 확대 시행이 수수료 부담으로 좀 한풀 꺾였다라는 기사도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이 정책 변수를 이겨낼 수 있는 매물 정보들 저희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2-2077-6391번으로 소개받으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스튜디오에 굉장히 붉은 기운이, 열정적인 기운이 넘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붉은색 타일을 하고 오셨는데요. 자, 붉은색 하면 떠오르죠. 부동산 슈퍼맨 양팔석 대표님, 어떤 정보 가져오셨나요? 그렇습니다. 연 13%의 높은 임대 수익과 더불어 이제 도심 재창조 시대죠. 그렇습니다. 도심 재창조의 중심 지역, 바로 영등포동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개합니다. 네, 영등포동으로 가서 정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역세권 박일권 대표님은 어떤 정보 가져오셨죠? 네,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교통과 개발의 핵심 축이 어디냐를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주실 매물은 서울에서도 가장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용산구에서 가장 뛰어난 입지, 개발과 교통의 핵심 요충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시소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향후 높은 시세 차익뿐만 아니고 제값받고 팔 수 있는 투룸 다대주택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곳의 정보를 소개해 주실 텐데요. 어떤 쪽 정보를 먼저 가져오셨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6호선 지나가는 합정역 도보 3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올해 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5층 건물 중 2층이고요. 매매 금액은 1억 4천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2,500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마포구 서교동 매물 정보를 가져오셨는데요. 일단 실제 투자 금액이 1,500만 원이라는 점, 눈에 띕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초소액 투자 가능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앞서 제 서두에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 교통과 개발의 핵심 축에 투자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강북에서 가장 많이 각광을 받고 투자자들의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지는 지역은 바로 마포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마포구에서도 홍대 역세권과 합정 역세권 같은 경우는 제 핫플레이스로서 높은 임대가뿐만 아니고 지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는 개발의 중심축이다. 따라서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마포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대표 유수의 대학가뿐만 아니고 바로 옆으로 가시면 상암 DMC라든지 하단부로 가시면 여의도권까지도 차량으로 10분에서 20분, 전철로도 20분 안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핵심 그런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미디어 센터의 가장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도심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합정 역세권과 홍대 역세권 같은 경우는 같이 연동을 해서 같이 상권 자체도 흡수가 되면서 상권이 커지고 있고요. 특히 합정 역세권 쪽으로는 역세권, 균형 발전 초층으로 해서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대규모의 랜드마크의 그런 상업 업무 복합 시설뿐만 아니고 호텔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본 매물에 위치한 지역 또한 중장기적으로 아파트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임대가가 높다, 임대가 상승률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수익형으로서 투자 메리트가 충분하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투자 메리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합정 역세권으로는 지속적으로 사람과 자본이 모이고 개발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가 상승이 3, 4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그런 상승 추세가 지금 멈춘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상승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홍대와 합정 역세권 같은 경우 임대가 상승률이 강남을 추월해서 거의 강남에 접근할 정도로 임대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투자 가치로서의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쪽 지역에 대학가 수요가 풍부하다라는 점이 추천 포인트에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주변 교통 환경과 또 도로, 입지나 이런 것들 좀 더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전철 역세권으로 말씀드리면 지하철 2호선과 6호선, 합정역과 도보 3, 4분 거리 1차 역세권,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변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가뿐만 아니고 홍대역에서 좀 걸어가시면 10분, 15분만 걸어가시면 경의선, 공항철도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넓은 범위로서는 쿼드로폴 역세권의 완벽한 교통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차량을 이용하시면 강변북로라든지 올림픽대교를 통해서 강남북 어디든 편하게 갈 수 있는 뛰어난 입지 또한
학군뿐만 아니고 뭐 자연환경, 바로 한강가도 도보로 10분 안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그런 인프라 시설들, 생활 환경도 다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자와 세입자들이 살고 싶고 투자하는 그런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포구 쪽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개발 사업 소식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쪽에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분들이 1,300만 명을 넘었는데요. 외국인들이 가장 방문하고 싶은 지역이 바로 홍대 합정 역세권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투자자나 외부에서 방문 유입되는 인구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합정 역세권 같은 경우는 메세나폴리스라고 해서 상업 업무 복합시설들이 개발이 돼 있고 그 맞은편 쪽으로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도 개발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주변 지역의 합정역과 홍대역 사이로는 대로변 쪽으로는 최고급 호텔이라든지 상업 업무시설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 본 매물을 유치하고 있는 후면 지역은 향후 역세권 개발에 따라서 아파트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아파트로 개발됐을 때는 한강에 조망권까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매물 같은 경우는 2014년 이제 올해죠. 올해 4월 한 석 달 정도 준공 완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가격 메리트 앞서 실제 투자 금액이 1,500만 원이다라고 소개가 됐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분석 부탁드려요. 네, 본 매물은 올 4월 따뜻한 봄에 입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분리형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래서 거실과 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시고요. 특히 역과는 3, 4분 거리 1차 역세권 초역세권이면서도 구조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거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매매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본 지역의 지가는 2,500만 원 이상을 상회하는 반면에 매매가 자체는 1억 4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세를 활용했을 때는 1억 2,5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로 놓으셨을 때는 1,500만 원이면 정말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하셨다라고 하신 분들은 보증금 2천에서 3천 사이에 월세 60만 원 이상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두 자릿수의 임대 수익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탁월한 입지를 가지고 있고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포구 서교동 다세대 주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정보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자아파트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께서 가져오신 정보입니다.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5호선 영등포 시장역 도보 5분 거리고요. 준공식이 올해 2월로 예정돼 있네요. 9층 건물 중 8층, 매매 금액은 1억 2천만 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5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7,200만 원, 그리고 실제 투자 금액 2,8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영등포동 8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영등포 지역 워낙에나 많은 개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 저희가 가장 유익 있게 봐야 될 추천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가 바로 도심 재창조의 바로 그 중심 지역이라는 것이죠. 자, 2013년 12월 5일 발효된 도시재생특별법. 거기에 근거해 보면은요, 개발이 중심 지역으로 바로 이 영등포가 중심이 된다. 그랬을 때 서울시에 서남부의 핵심 중심 도시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인천, 부천, 고양, 김포의 맏형 역할을 하려면요, 현재 영등포 지역에 낙후된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창조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바로 이 중심에 영등포가 있다. 그랬을 때 도시재생특별법과 더불어 준공업 종합발전 계획이 그 중심, 바로 영등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한강과 여의도가 가깝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미래 성장성이 좋아도 지금 당장 굶어 죽으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걸어서 10분에 닿을 수 있는 여의도, 그다음에 걸어서 3분이면 닿을 수 있는 한강공원.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일자리가 늘어나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의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임대 수익과 더불어 실제 이 여의도 지역에는요, 오피스텔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있어도요, 매우 임대료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거주를 못하고 이 가까운 영등포 지역에 둥지를 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영등포 지역에 임대료가 계속적으로
높은 임대 수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공급이 적다.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공급이 적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고 또 임대 수익이 안전하게 확보된다. 그렇습니다. 요즘 그 원룸 주택에 대한 공급 과잉 때문에 상당들 우려하시지만 이미 작년에 원룸 공급에 대한 과잉 우려가 이미 불식됐죠. 왜냐? 주차장법이 개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원룸 공급이 원천적으로 좀 어려워졌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희소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임대소득 수익률이 높은 것은 바로 원룸 주택이죠. 이제는 원룸 주택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이 높은 바로 이 영등포 지역에 원룸 주택에 투자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도심 재창조의 중심지다라는 표현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요. 일단 수요 공급 논리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영등포동 8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영등포 쪽 같은 경우야 뭐 교통 편리한 거는 많이들 인식하고 있을 텐데요. 그쪽 입지 상황 좀 더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가 이제 교통 여건을 보겠습니다. 네. 전철 1호선, 그다음에 국철, 그다음에 신안산선이 계획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영등포역, 더구나 한정거장 가면 2호선 또 5호선이 있습니다. 자그마치 5개의 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소개드린 매물 위치는요. 전철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로 약 한 4,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도로교통을 한번 볼까요? 서부간선도로, 경인고속도로, 올림픽대로를 이용하게 되면요. 서울 수도권의 획기적인 사통 발달에 입지 여건을 갖춘다. 자, 두 번째 자연환경 한강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세 번째, 자 주변 개발 호재 한번 볼까요? 자, 풍부한 준공업 종합발전계획과 더불어 영등포 뉴타운 그리고 바로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있는 그야말로 개발의 중심축이다. 또 편의시설이 그럼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원룸주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편리한 그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되는데 타임스퀘어, 롯데, 신세계백화점과 아울러 대형 할인마트와 재래시장이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생활비가 아주 저렴한 각종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네, 2030 도시계획 이야기 대표님께서 오실 때 영등포 쪽 얘기해 주실 때는 꼭 빼놓지 않고 언급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개발 소식뿐만 아니라 이쪽 지역 여의도 관련해서 추가적인 개발 호재가 들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자 지금의 성장성, 지금의 그야말로 볼거리가 아니고요.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그렇습니다. 서울을 3도심 7광역 체제로 변환이 되죠. 그랬을 때 자 3도심 어디? 바로 기존의 서울도심 종로, 광화문, 그다음에 강남, 아울러 영등포, 여의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4대문과 강남 중에 어디가 가장 낙후되어 있습니까? 바로 여의도, 영등포입니다. 이 영등포의 가치를 끌어올려야 서울 서남부의 핵심 중심축으로 거듭나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영등포, 여의도의 미래 가치가 매우 커진다. 커졌을 때 지금 투자의 가치가 높아지는데요. 7광역 체제로 이루어지는 바로 상암, 용산 이런 지역들은요. 실제 3도심보다도 한 단계 아래죠. 그렇다면 10년 전에 상암, 10년 전에 용산을 생각해 보시면 바로 앞으로의 10년 후에 영등포의 모습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준공업 종합발전계획이죠. 자,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넓은 부를 가진 영등포 지역의 준공업 지역 개발에 큰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세 번째, 여의도가 가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이 여의도의 가치 바로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태어난 여의도는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동안 소개해 주셨던 매물 정보 대비해서 이번에는 좀 다소 높은 건물입니다. 구층 건물로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내부 예상도도 굉장히 예쁘던데요. 어떻습니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바로 2월 말쯤에 준공 예정인 84실 규모로 이루어지는 지하 2층, 지상 9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 자체는요. 9층 중에 8층에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해서 그야말로 그 강화마루를 채택하다든가 또 보안 장치를 잘 강화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내부는요 약 한 5.7평의 풀 옵션이 갖춰집니다. 전부 이 안에 전부 갖춰지기 때문에 숟가락과 옷까지만 가지고 가면 생활이 잘 편안하게 하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미래 가치적인 측면. 더구나 전문 임대 관리업자가 있어가지고요 시설 관리와 임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투자하셔도 안심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마무리로 저희 가격 이야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실제 투자 금액이 2천만 원대 한 2,800만 원 정도 되던데요. 어떻게 그렇게 가격이 내려가죠? 네, 주변 시세에 비해서 아주 2천여만 원 저렴하죠. 매매가가 총 1억 2천밖에 되지 않는데요. 임대보증금이 2천만 원에 월 55만 원, 저희가 임차인
입주일이 바로 계약일로 잔금일로 정해질 만큼 확정적으로 임차인이 정해져야만 잔금을 치른다. 그랬을 때 대출 활용액 7,200만 원을 그 저리로 융자를 받았을 때 실제 투자 비용은 불과 2,800만 원밖에 되지 않고요. 자, 이것도 대출 이자를 전부 제외하고 연 총 수입은 약 한 370만 원, 수익률로 보면 13.8%의 높은 임대 수익이 확보되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수익률 13.8% 예상된다 하셨네요. 영등포동 8가 도시형 생활주택이었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일권 대표께서 하나의 정보 더 가져오셨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 앞역 도보 3분, 1호선 남영역 도보 6분 거리입니다. 준공연도 올 3월로 예정돼 있고요. 5층 건물 중 5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1,900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8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3,900만 원입니다. 네, 용산구 원효로 1가로 왔습니다. 이 매물은 또 어떤 포인트가 있어서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어떤 재화를 막론하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공급은 작고 수요는 많아야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특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지역, 효창공원 역세권 같은 경우, 용산권 같은 경우는 높은 지가와 개발행위 허가제한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신축 주택은 거의 없다. 특히 투룸 다세대 주택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희소 가치가 높고 앞으로도 공급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향후 제값받고 팔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6호선 효창공원 역세권이 용산권에서도 가장 지금 곽광받고 앞으로 떠오를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효창공원 역세권의 개발 상황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발 속도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개발의 수혜를 바로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 또한 마지막 포인트로는 본 매물은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건설회사 중견급으로 해서 다수의 오피스텔의 상가를 건설했던 큰 규모의 건설회사가 짓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투룸 신축주택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값받고 팔 수 있다라는 말, 요즘 투자자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힘이 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쪽 지역 1호선 그리고 6호선이 지나가는 지역이더라고요. 입지 자세히 부탁드려요. 네, 교통적인 여건은 일단 6호선 효창공원 앞역 도보 3, 4분 거리 1차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 말에는 경의선이 개통됨으로 해서 더블 역세권으로 탈바꿈되면서 1호선이라든지 4호선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쿼드러플 역세권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효창공원도 도보 3, 4분 안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연 친화적인 환경도 잘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고 걸어서 15분 안에는 용산역까지도 이용할 수 있고 앞으로 3년 후면 용산민족공원이 드디어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용산민족공원과도 15분 안에 도보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용산민족공원의 개장에 따른 후광 효과를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주변에 서울역이라든지 공동역이라든지 삼각지역이라든지 용산 역세권을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각 역세권 개발에 수혜를 바로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변 개발에 따른 후광 효과를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의선 개통 관련한 개발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효창공원 역세권을 도착을 하시면 지금 현재는 암울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하철 공사에 생태공원 공사에 또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워낙 이제 노화가 많이 됐는데요. 네. 올 상반기에는 경의선이 개통됨으로써 더블 역세권, 생태공원의 개통, 또한 향후 내년 정도면 본격적인 이주라든지 아파트 단지로서 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개발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어지는지 건물과 수익률 쭉 한번 부탁드려요. 네, 본 매물은 올 3월 말이면 입주가 가능하시고요. 투룸형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사항은 대로변에서도 굉장히 가깝고 주차가 굉장히 편한데 지하
1층에도 다세대도 찾기 어려운 지하 1층에 주차가 되기 때문에 거의 세대당 한 대 주차 시설이 갖춰져 있다. 또 분양평형 자체 18평이기 때문에 넓은 거실과 넓은 방이 2개가 완벽하게 나오고 동남향으로 또 향도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으로서는 가장 좋은 향과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내부 마감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매매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본 매물은 2억 1,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활용했을 때는 1억 8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3,900만 원. 나는 수익형으로 투자를 하셔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3,080만 원 이상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연수익률로 환산하셔도 9% 이상의 높은 임대 수익률 가능하시다. 이런 수익률뿐만 아니고 앞으로 2, 3년 후면 개발이 확정돼서 향후 5년 이상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중소형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 수익률면뿐만 아니고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투자 금액 3,900만 원의 용산구 원효로 일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네, 02-2077-6391번 오늘 연락 주실 번호 고지해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은요. 박예권 대표, 양팔석 대표였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유용하고 확실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